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 DY파워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공부했을 때가 3월 17일이 마지막, 그때 시총 1200억일 때 공부했는데 지금은 1300억이 됐더라고. 그때의 퍼가 9.5다. 와, 그때 내가 싸다라고 했네. 야, 그때야 싼 게 아니었는데 맞지? 싼 게 그때 왜 퍼가 9.5가 나왔지? 어 하여튼간에 이제 국내 주식은 7, 8을 보고 퍼를 7, 8을 보고 들어가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장점은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뭐 그 노동자 대표, 뭐 임원 대표 이렇게 한 6명의 이사 사회인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에 의해서 회사가 굴러가는 원탁 회의처럼 이런 것들. 최고 경영자인 조병호 대표인가, 그가 자식한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 이런 게 좋아서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샀더만 주가만 멀쩡하고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 자, 23년 어떻게 됐냐. 22년도에 소부장 어떤 기업으로 선정. 산업통상부. 요번에 생산 설비 변동, 기계장치 비품. 23년 1월에 신설해서 물류 이송장치, 조립라인, 물류장치, 용접설비. 얘들이 예전에가 이거 그 뭐고, 점 눌렀다. 예전에도 공장 가동률이 115%였거든. 요번에도 공장 가동률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물류를 공장을 증설하는 것 같아. 주요 제품으로서는 유압 실린더, 굴착기, 지게차, 고소작업차. 포크레인 들어가면 이게 실린더 들어가잖아. 펌프 같은 거. 이거 포크레인 들었다 놨다, 지게차 들었다 놨다. 그런 유압 실린더. 굴착기나 지게차, 고소작업차에 들어가는 그게 전체 매출의 98%, 1152억을 차지하고 로얄티 받는 게 한 7억 받았다. 작년에는 29억. 요렇게 건설 장비, 산업용 차량,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가 7천만 원도 하기도 하고 1억 3천 하는 것도 있고. 와, 가격이 올랐네. 6천만 원에서 9,900만 원이었는데 1억 3천까지도 올랐네. 고소 작업용 유압 실린더는 8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8만 원에서 840만 원까지. 유압 실린더가 7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유압 실린더가 1,300만 원, 하나 1,300만 원. 990만 원 잘못 해석했네. 그렇게. 자, 유압 실린더 지금 평균 가동 시간은 114%인가 111%에서 지금 117%로 공장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자, 중요한 시설 투자는 신규 공장 건설, 생산 설비 증설, 제품 품질 향상의 목적으로 시설 투자를 계획 진행하고 있고, 총 10기의 투자 계획은 아래와 같다. 투자액 예상 133억을 예상하는데 지금 28억 투자했다.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 증대 및 신제품 개발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요 말이고, 유압기기 제품 수출이 783억, 내수가 390억이니까 요게 비율로 나누니까 한 66%는 수출, 내수는 34%. 이렇게 된다. 자, 연구 개발비는 한 12억 정도 쓰고 1%, 작년에는 54억 1.3%, 저작년에는 64억 1.44%를 썼다. 재무로 들어가 보면 얘들 같은 경우는 원탁 회의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재무가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 재무 이런 거, 이거는 재무 상태표인데, 상태표는 뭐 간단하게 적는 거지만 그 상태표 말고 재무제표를 보면 여기 유동자산의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자세하게 좀 적어놨거든. 그건 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유동비율 255, 당좌비율 191, 유보율이 4300%, 부채율 36%. 이것만 보더라도 탄탄하게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주변에 이제 세상이 흔들려도 얘들은 충분히 견딜 여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넘어가고. 자, 그래서 재무제표 보면은 유동자산에서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거 유동자산을 그러잖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것들. 매출채권만 숫자가 변하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비슷비슷하든지 조금 줄어드는 거야. 그럼 매출채권이 900억에서 1068억, 그러니까 160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매출채권이란 게 채권 받을 권리, 매출 판 거에 대한 매출 발생한 거에 대한 받을 권리,
외상값이란 말이지. 물건 주고 아직 못 받았는 거 외상값이 아니고 물건 주고 돈 받은 거 그런 것들 결제해야 되는 것들. 이게 얘들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이 언제 돌아오느냐, 돈 받을 게 띠먹을 확률이 적으냐, 언제 빨리 돌아오냐만 계산되면 딱 수치가 나오면 이거는 이꼴을 현금이라 보면 되지, 맞지? 근데 얘들 거를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얘들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이 0%, 못 받을 일이 없다. 0%. 보통 좀 좋은 회사들이 1%, 한 3% 미만, 100개 팔면 한 3개 못 받는다. 그래도 좋잖아, 맞지? 뭐 그거 어디고 그거 피부 미용 납품하는 데는 한 20% 못 받더라. 한 100개 중에 한 20개는 못 받을 각오하고 팔더라. 그런 데는 못 받을 각오하고 파는 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겠지. 그러니까 못 받아도 된다라는 얘들 같은 경우는 마진율 그걸 떠나서 거래하는 업체가 굉장히 큰 회사들하고만 거래하면 못 받을 확률이 거의 적잖아요, 맞지? 그리고 얘들은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 빵고 날 걸 대비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이 0%. 그러니까 매출이 꼭 현금으로 보면 된다. 다 받는다는 거지. 제때 시간 안에. 기타 유동부채가 37억에서 64억으로. 유동부채라는 게 뭐고, 미리 받은 것도 갚아야 되니까 부채로 잡고, 뭐 은행에서 빌린 것도 뭐 부채로 잡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 30억 요거 정도 뭐 증가 굳이 잡는다면 27억 증가있는 거 말고는 다 비슷해. 그리고 이익잉여금, 결손금 요거는 순이익이 나면은 쌓아두는 돈인데 자꾸 증가하고 있지. 이거 말고는 크게 변동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얘들을 재무제표는 크게 먹기 없고, 매출로 가서 보면은 매출 1141억 올릴 때 원가가 993억, 87%가 원가고, 판관비는 2.8% 고정비지. 32억 고정비. 원가와 판관비를 합한 금액에서 매출에서 원가와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이익은 116억, 10%. 작년 이맘때는 67억이었거든. 작년 그 매출이 1000억인데 요번에 1100억, 100억 정도 증가했지. 작년 원가는 모르겠고, 작년 67억, 1000억에 67억인데 6% 정도인데 요번에는 1000억에 100억이니까 10% 정도. 원가도 조금, 원가에서는 떨어뜨리는 게 별로 없는데 판관비에서 확 줄였네. 판관비에서 한 5억 정도 줄였네, 맞지? 판관비에서 5억 줄였다고 원가 정말 차이나나? 잠깐만, 전분기는 918 나누기 1023. 전분기는 89%, 87%. 전분기보다 원가도 따라뜨렸다, 맞지? 그리고 기타 이익 33억, 손실익 10억. 부채율이 낮으니까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 금융수익 6억 들어오고 비용은 18억 나갔다. 이거 18억 뭐지? 뒤에서 한번 보자. 법인세 28억 나왔고 전분기는 10억 나왔다. 당기순이익 97억 8.5%. 이걸 주식수배로 나누니까 주당순이익이 880원 나오더라. 작년 이맘때는 423원. 880원 곱하기 4를 해야지 1년치를 나오고, 지금 주가에서 12,040원 나누니까 퍼가 3.4가 나오더라. 와, 7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3.4면 굉장히, 지금보다 시총 곱하기 2, 이거 시총 2,600억이 돼도 24,000원이 돼도 적당한 가격이란 말이잖아. 와, 싸긴 싸다고 내가 샀네, 맞지? DY 파워 주가가 안 올라서 그렇지. ROE는 15% 이렇게 나왔다. 자, 당기순이익 46억 들어오고 배당금 33억 주고, 당기순이익 97억 들어오고 배당금 27억씩 주고, 그래도 자본이 2,200억이 시작한 게 2,500억이 됐다. 쌓인다는 거지.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이 마이너스. 작년 1분기에도 현금은 마이너스. 현금이 돌진 않는다. 현금이 왜 안 돌아? 매출채권, 요게 매출채권이 한 100억 가까이 증가했잖아. 요 어딨노 매출채권. 자, 봐봐. 매출채권이 900억에서 1068억. 그러니까 1140억 정도 증가했잖아. 봐봐. 매출채권이 여기 한 140억 빼버리면 이게 거의 더 플러스 될 만한 수치가 나오거든. 매출채권, 이게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매출채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고 나중에 받는 돈이니까 이걸 마이너스 치거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거라서 얘들은 그렇다고 돈이 지금 당장 안 돈다고 해가지고 부채율이 저만큼 낮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데기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면 현금이 그냥 안 돌 뿐이지, 이 회사가 못 돌아서 안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의미 없다. 내가 판단하는 건 의미 없다. 마이너스, 영업활동 마이너스, 투자활동은 플러스.
어디에 투자했는 거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 처분 20억 팔았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 14억 샀고 금융상품 20억치 굴리던 거 팔았고 돈놀이 하던 거 20억치 팔았단 말이야. 그러고 보통 돈놀이 20억치 팔면은 20억치 사는데 또 안 샀네. 그냥 요거는 일시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 것 같다 맞지? 유형자산은 14억치 샀다 투자했다. 작년에는 44억 투자했다. 재무활동은 단기 차입금 갚았다 106억. 지금 36%인데도 106억짜리를 갚았다. 작년에 189억 갚았고 200억 땡기고 올해는 100억 땡기고 106억 갚았고 또 이네. 계속 이 유지를 한다는 거지. 시작할 때 497억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500억이 됐다. 작년 이맘때는 422억이었다. 현금성 자산 한 80억 정도 증가했는 거네. 자, 봐봐. 당분기 전분기 중 매출채권의 매출채권의 손실 충당금. 손실될 거를 대비해서 충당한 거를 매출채권 손실 충당금이잖아. 그게 변동 내역이 없다. 변동하지 않는다. 설정하지 않는다. 손실 충당금을 설정 안 한다. 뭐다? 빵구 안 난다는 소리지. 맞지? 빵구 안 난다는 소리다. 매출채권은 회수를 더 이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제각됩니다.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없는 거 적어 놓는다. 이 말이겠지. 자, 요번에 유형자산은 10억치 샀다. 건설 중인 거 8억, 비품 1억치, 공구 2천만원, 기계 1억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보면은 국내 시장이 작년 289억일 때 요번에 426억. 국내의 경기가 이만큼 좋아졌나? 아시아 475억일 때 473억, 437억, 이거 중국이겠지. 유럽은 90억 올릴 때 116억 증가했고, 미국은 150억 올릴 때 160억 증가했고, 그러니까 국내와 유럽, 미국이 증가하고, 아시아, 이게 중국 시장인 것 같은데, 요게 감소됐다. 인도, 중국 시장이겠지. 감소됐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아까 전에 봤던 영업활동 현금으로 요거 매출채권이 140억이 아직 안 돌아왔다. 요게 돌아버리면 현금으로. 근데 얘들은 빵구 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의미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 그리고 얘들 특수관계자의 계약, 그러니까 얘들이 중국 소재, 동양 뭐 메카트로닉, 차이나, 인도 뭐 세 군데에 순 매출액의 3%를 러닝 로얄티, 얘들이 뭐 이 중국 회사 이 동양 뭐 메카트로닉이 한 1,000억 올리면 3% 3억은 로얄티로 꼬박꼬박 받아간다는 거지. 26년까지. 인도도 있고 중국에 하나 더 있어. 자, 그렇게 받아간다. 주요 고객은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 현대사이트솔루션, 두산산업차량, 테렉스, 캐터필러, 히타치, JCB, 뭐 이렇게 볼보, DY 아메리카, DY 재팬 등이 있다. 이렇게 중국 소재 아까 전에 그 3%, 기타 특수관계진 중국 소재 또 3%, 인도 소재의 인디아의 또 러닝메이트 3%, 26년, 20 여기 중국 동양 메카트로닉 진양은 25년까지네. 자, 이렇게 받는다. 배당은 5년 평균 1.9%를 받아갖고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0% 설정하지 않는다. 빵구 날 일이 없다라는 거지. 3년 평균 없었다. 재고는 16%를 설정하고 있는데 558억 정도. 작년에는 556억, 17%. 저작년에는 669억, 19%. 코로나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재고를 소진시킨 거래, 맞지? 회전율은 7.1에 7, 5, 30에 한 50일에 한 번씩 이게 뭐야, 유압 실린더가 다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50일은 빠른 거지. 얘들은 뭐 녹 쓰는 거, 비 맞는 거 대비해서 큰 적재 장소에 이제 그거 보관하면 되니까, 뭐 썩는 건 아니니까, 부식은 되게 좋겠다, 맞지? 이런 것들이 있다. 상하는 건 아니다, 맞지?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이 1년 안에 1년 안에 받는 걸 매출 채권을 설정하잖아요. 범주별 금융상품 매출 채권은 1년 안에 받는 걸로 설정돼 있다라는 거지. 요거 매출 채권 작년보다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것들. 금융 부채로는 외상값 요거는 이자 안 내는 거, 차입금 요거는 이자 내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자 내는 게 204억. 비유동은 1억 3천밖에 없는 거야. 204억 정도가 이자 내는 거겠지, 맞지? 매입 채무 외상값은 이자 안 주잖아. 요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 탄탄하나, 맞지? 그거 재무가. DY 주식회사가 3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조병호 대표가 34% 지분을 가지고 있다. DY 자기 아들한테도 주식을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10년 여자는 평균 16명인데 10년 정도 근무했고 남자는 415명인데 15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회사의 그 미원 상사도 그랬고, 얼마 전에 우리 공부했던 무슨 회사였노?
백강산업 말고 레이크 머트리어 말고 뭐였노? 공부했잖아. 큐벤또 서호전기도 십몇 년 건물 근무하던 누구고 이거 서호전기 김성남 대표 직접 키운 사람을 CEO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 디와이퍼도 자기가 직접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CEO로 안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지. 회사를 잘 굴러가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나갈 일이 없는 거야. 너도 나도 이제 잘 대우를 해주니까. 그래서 15년 평균 건속 15년은 쉽지 않다니까. 한번 들어가면 10년 차가 막내다 이런 거는. 안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새로 뽑는 것도 잘 안 뽑지만 들어가면 안 나가는 거지. 평균 급여액이 1,600만 이제 곱하기 4를 해야 돼. 414 4 64 24 6천 몇백만 원 정도 되네. 평균 건속. 자, 임원들은 한 1억 얼마 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출자한 건 한 522억 비상장 회사 두 개에 출자를 했다. 그래서 그게 한 522억 정도 된다. 이런 건 뭐 인디아, 뭐 재팬, 중국 이런 거겠지. 뒤에 또 나오는 여기 봐봐. 동양 메카트로닉, 진양 여기에 200억 투자했고 출자했고 DY파워 인디아에 32억 투자했는데 그게 243억 인디아가 279억이 돼서 총 552억으로 뻥튀기 됐다라는 거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공장 가동률은 117%로 엄청나게 증가돼 있고 어차피가 이거. 자 그리고 또 국내 매출 상승했고 유럽 매출 상승했고 미국 매출 상승했고 기타 매출 상승했고 합 전체 상승했다.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작년 거다.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내가 안 지웠네. 8년 연속 평균 배당 1.9. 자, 15년 평균 근속. 이사들은 한 1억 3천 정도 받아간다. 수출 66대 34 비율로 나온다. 자, 부채율 공부하기 전에는 1분기 전에는 36% 나오던 게 지금 36% 똑같고 자본 2,400억이던 게 2,500억 100억 증가했고 자, 그리고 또 원가 90% 나오던 게 원가 87%로 감소했고 판관비 3.1% 나오던 게 2.8%로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4% 나오던 게 10%로 증가했다. 원가를 낮추면서 판관비도 낮추면서 매출을 올리니까 어떻게 돼? 영업이익이 상승해 본 거지.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 4.2%, 당기순이익 8.5% 나왔고 EPS가 1,100원 나오던 게 EPS가 4832, 3,000원으로 팍 뛰어버렸다. 그래서 퍼가 9 나오던 게 퍼가 3.4. 이 추세 그대로 가면은 PR 3.4가 나온다는 거지. 굉장히 지금 수치로 1년이 유지된다면 굉장히 싸. DY파는 굉장히 싼데 다 좋은데 주가가 안 오른다. 문제는 주가가 안 오른다. 시총 1,200억이 뭐고. 난 이거 뭐고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전쟁 좀 끝나면 재건한다고. 중국 이제 코로나 이제 풀리고 이러면 재건한다고. 그러면 건설 막 경기 끌어올리고 돈 풀어서 막 한다고. 일부러 이걸 샀더만. 아이고 중국한테 윤석열이는 너희들하고 안 논다 하고 거래 안 한다 하고 니들이 잘해야 한다 하고 삽질하고 있지. 이 칸께네 영 이거는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거 봐라 한 칼 있지. 한 칼 있고 굉장히 싸다라는 게 큰 메리트지. DY파워는 싸다. 그리고 배당도 1.9%. 문제는 없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문제다. 끝.